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입니다. 오늘은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매매 전략, 현 시점 공략 전략을 좀 공유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생각, 예, 뭐 과거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당 영상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발상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코오롱 티슈진의 상승 여력은 더 있다. 네,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공략 전략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근거를 짧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오롱 생명과학을 보시게 되면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가 안 되었습니다. 인보사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워낙 티슈진이 이제 뭐 횡령, 배임 이런 소식 들리니까 같이 급락을 했죠 이때. 네, 같이 급락을 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빠지고 나서 우리 티슈진은 거래 정지. 네, 그리고 생명과학은 거래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보사가 이제 생산도 재개가 되고 그리고 임상도 다시 진행하게 되면서 중간에 이제 급등을 몇 번 하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하한가 있던 수준까지 거의 올라왔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오롱 티슈진을 보게 된다면 티슈진은 거기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 한가 여기고요. 요 정도 수준 가려면 4만 몇천 원까지 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괴리가 있다. 왜? 원래 티슈진과 생명과학은 같이 움직였거든요. 두 번째, 괴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이 되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는, 시장에서 이제 뭐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던 데입니다.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뭐 기술 수출 대박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던 시즌이었고, 당시에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나름의 고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라젠이 사고를 치고 코오롱 티슈진도 사고를 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친 거고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은 그때보다는 이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기술 수출 대박에 대한 기대감, 요 기대감이 좀 꺼진 상황이다. 거품이 좀 빠졌다. 네, 빠졌다.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뭐 한 5만 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티슈진도 거기까지 갈 거야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단순 계산은 그때와 지금의 신약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되게 보수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이 두 번째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세 번째, 네, 과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투자를 하실 때는 과라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매수, 과매도, 오버슈팅 요걸 이해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이 만드는 시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흥분을 하면은 올려사기도 하고 공포에 떨면은 내려다 팔기도 하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약간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제가 또 한번 그림 한번 잘 그려볼게요. 엄청 잘 그렸죠. 이 자동차를 떠올려 본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네요. 떠올려 본다면, 이 자동차가 고속으로 쌩 달리고 있다 칠게요. 시속 한 150km, 달리고 있다 칩시다. 시속 150km로 달리고 있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요. 차가 딱 서요? 아니죠. 타이어 자국을 남기면서 앞으로 찌 미끄러지죠. 시세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을 딱 찍었다고 해서 이 흥분하고 있던 과매수에 동참하고 있던 오버슈팅에 동참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그래 지금부터 안 사야지 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오버슈팅이 진정될 때는 마치 브레이크 자국이 남듯이 꽤 미끄러지는 흔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모양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거래 재개되고 8천에서 요입당 한 다음에 8,000원에서 거의 3배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단기 3배면 3일 3배면 됐죠 뭐. 3일 이틀이죠. 이틀 만에 3배 갔으면 됐죠 뭐. 8,000원의 거리 정지되었었잖아요.
그쵸? 네, 여기까지 갔어요. 네, 가고 나서 끼익 하고 나서 윗골이 남죠. 타이어 자국처럼. 그 이제 다시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승 여력이 있고, 네, 그리고 아무리 지금의 시장에서 조금 거품을 빼갖고 계산을 하고 보수적으로 측정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있고, 네, 그리고 지금은 너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쉬어가는 구간이라 판단이 되고, 네, 그러하므로 저는 지금 이 주식을 매수를 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살 거냐? 간단해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과를 이용해야 됩니다. 과를 이용해서 매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첫 번째 조정 국면에서는 사는 건 좀 거시기 했고, 두 번째 조정 국면 금일,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오롱 생명과학이나 코오롱보다도 조정폭이 더 커요. 이성적 조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과매도 가까운 조정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같은 캔들을 이용해서 첫 번째 매수, 그리고 만약에 3음봉이 뜨게 된다면, 오늘 거래량도 막 줄었기 때문에 어제가 진짜 절정의 과매수권이었고 오버슈팅이었고 오늘 확 줄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음봉이 등장하게 되면서 조정을 주게 된다면 얼추 뭐 그래봐야 17,000원 전후겠죠? 예, 왜냐면 조정이 더 크게 나올 거면 오늘 캔들 이빠이 띄우고 그 내일 오늘 어제 거래량 실린 캔들로 이만큼 큰 조정 나오고 오늘 더 큰 조정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매도세가 작아졌잖아요. 거래량도 작아지고 캔들도 작아지고. 그리고 상승폭에 거의 절반을 반납했습니다. 8,000원에서 24,000원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17,000원까지 해서 거의 7, 8,000원 빠졌죠. 네. 거의 지금 상승폭의 절반을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그리고 과매도가 나오면서 17,000원의 가격을 훼손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한번 안 나오면은 끝이고요. 그러니까 동글뱅이를 치자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공략하면 딱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서도 캔들이 이렇게 크게 전개되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최소 쌍봉은 찍으러 가겠죠. 내지는 뭐 4만원대 단순 계산상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았지만 현재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시선이 좀 보수적이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아래로 잡더라도 그래도 3만원대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일단 참고로 해주시고요. 저는 요걸 기준으로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고 삼아서 제가 일단 정답은 아니니까 당연히 손절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준 주식이라면 늘 저희가 이제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손절도 잘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 저는 요렇게 한번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네,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티슈진에 대한 영상을 제가 좀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해서 놀러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